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제 졸업 논문 쓰는 과정? 우리 과는 보통은 2학기 때쯤에 프로포저를 하지. 어떤 주제를 할 건지. 내가 이런 연구를 할 거다 발표를 해서 합격, 불합격이 있지. 맞아. 근데 생각보다 또 종종 불합격이 되기도 해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범위가 넓은 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좁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연구라고 막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맞아. 할 수 있는 게 되게 별로 없거든. 보통 이제 1학기 때 막연했는데 2학기 올라가니까 갑자기 프로포절 하라고 해서 주제 선정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좀 느낀 게 논문은 정말 없던 거를 새롭게 막 내가 발견하고 연구하는 케이스는 없다고 보면 되고 사실상 기존에 있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이런 걸 알아보고 싶다라는 포인트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한 논문들 진짜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거기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을 만한 논문 주제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창한 게 아니라. 맞아. 네.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맞아. 하면 안 돼. 네. 그러면 이제 약간 그런 케이스가 이제 논문 그 프로포절 심사할 때 교수님들 여러 막 피드백을 받고 떨어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 또 충분히 교수님들하고 상담하고 또 피드백 받을 기회가 있어서 내 논문 주제가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 맞아. 사실 느낌으로 알거든? 아, 그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이게 어쨌든 계속 교수님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이런 주제 할 겁니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게 맞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주제 여러 가지 좀 갈팡질팡 하다가 프로포절 할 때 갑자기 새로운 걸 뿅 하고 갖고 오면은 짜잔! 네, 그 주제가 아무리 좋아도 교수님들이 100% 이해를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그래서 그 전에 본인이랑 소통을 하지 않은 측면도 그렇게 좋게 보시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제 선정에 대해서 제약이 진짜 네. 없잖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속하지 않은 분야가 없죠. 없다고 봐도 되니까. 그래서 정말 주제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다른 대학원은 교수님이 너 이거 연구해라고 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진짜 그런 거 전혀 없어. 본인이 진짜 찾아야 돼. 2학기 시작하고 한 달 있다 바로 프로포절 하잖아. 맞아. 생각보다 금방 시간이 온단 말이야. 맞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1학기 때 생각을 해놓는 게 좋다. 이게 한 번 정해지면은 사실상 거의 끝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바꾸기 쉽지 않아. 아, 중간에 너무 바꾸고 싶다라는 그 순간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조금 너무 마이너하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잘 해야 되는 것 같고 2학기 프로포절 했는데 많이 떨어졌다. 그게 꼭 나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3학기 때 이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더 구체화하고 나서 프로포절 하는 단계가 오히려 더 수월하게 진행하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막 2학기 때 내가 구체화가 안 돼서 떨어졌다고 해도 그거를 막 너무 상심하지 네, 말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2학기 때 뭣도 모를 때 나 이런 거 할 거라고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잡아놨다가 막판까지 되게 힘들었던 케이스여서 제가 만약에 3학기 때 프로포절 했었으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학기 때 프로포저를 합격하면은 독립 프로젝트 네. 연구도 있고 MFA 학위 프로젝트 이런 맞아요. 거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 피드백 받고 졸업 논문 계속 진행하는데 2학기 땐 거의 프로포절 위주로 하고 쓰는 건 거의 3학기, 4학기 때? 맞아. 3, 맞아요. 4학기 때? 4학기 때 저 독립 프로젝트 연구를 통해서 소논문 한 10몇 장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4학기 때 뻥 튀겨가지고 그죠. 맞아. 그죠. 그래서 알짜배기는 거의 그때 나오고 이제 4학기 때 작품까지 만들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맞아. 보통 그런 스케줄로 하지. 네. 맞아. 근데 이 작품하고 졸업 논문을 같이 쓴다는 게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 맞아. 근데 또 논문 쓰기도 바쁜데 작품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모로 챙겨야 될 건 되게 많은 맞아. 부분이 있어요. 나는 앱을 개편하고 하는 거를 했었으니까 PXD 수업이나 사조강 그리고 인디스에 논문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앞부분 좀 많이 채우고 뒤에는 뭐 사용자 조사하고 테스트하고 채워가지고 마지막 작품까지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매 학기마다 어쨌든 과제 결과물이 소논문화 시키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좀 전략적으로 잘 이용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맞아. 그거를 그래서 내가 2학기 때는 졸업 논문에 한 이 정도 파트까지 맞아. 써놓고 3학기 때는 이제 좀 뒷파트 관련해 좀 써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작성을 하면은 4학기 때는 그 논문 분량이나 뭐 내용 때문에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결론이랑 더 필요한 뭐 실험 세팅 맞아. 그리고 작품까지 이제 나올 수 있게 조금 구성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1학기 때부터 그런 타임라인을 잘 좀 구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본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솔직히. 네. 진짜 논문 쓸 때는 거의 집약체라고 할 정도로 대학원에 쓴 걸 다 이제 맞아. 쓰니까. 풀어서 쓰는 맞아. 거라서. 논문을 내가 써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맞아. 했던 연구들을 맞아. 모으고 맞아. 편집하고 네. 또 막 수정 보완하면서 사실 완성하는 거라서 4학기에 마지막 심사하고 하지만 논문은 계속 맞아. 쭉 쓰고 있는 거다 대학 네. 생활 내내. 맞아. 그래서 저도 어쨌든 계속 비슷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사다 보니까 이게 뭐 선행 연구 같은 것도 나중에 이제 레퍼런스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비슷한 연구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맞아. 졸업 논문 쓸 때 좀 총집합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 그러니까 내 졸업 논문에 도움이 되는 수업들을 찾아 듣는 거죠 맞아요. 사실. 그래야 네. 그거랑 관련된 연구도 하고 레포트도 맞아. 쓰고 네. 또 리딩도 하게 되니까. 아 그리고 그게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 지도교수 선정할 때 찾을 때. 맞아. 지도교수 얘기 나니까. 맞아. 지도교수 지도교수님. 선정해야 돼. 그래서 메인 지도교수님이랑 그리고 이제 그 서브로 또 도움 주시는 맞아. 그 지도교수님 두 분이 더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 때문에라도 수업 많이 들어보고 아, 이 교수님이 내 논문 피드백에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분이다를 맞아. 찾아가는 과정도 되게 맞아. 중요하더라고요. 맞아, 중요해. 중요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주심 지도교수님을 네. 정하고 또 부심으로 부심으로. 근데 거의 무조건 우리 과 교수님이 맞아. 또 세팅이 네. 되잖아. 두 명은 거의 정해져 맞아요. 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장의 카드를 약간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잘 선택해야 돼, 전략적으로. 맞아. 마지막 부심 어떻게 정했어? 아, 저는 최준우 교수님 수업을 계속 들었었기도 했기 보통 자기가 때문에 들었던 수업 교수님 찾아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말씀을 미리 드렸거든요. 이제 제 논문 관련해서 조금 UX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이게 확실히 눈도장을 계속 찍어 놓으니까 교수님도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 상황에 따라서 교수님들도 본인 지도 학생 되게 많으면은 이제 맞아. 거절하는 케이스도 되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실험 세팅하는 관련 되게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다행히 진짜 마지막 4학기 때 AR 디자인 워크숍이라는 수업이 있었거든? 아. 그래서 그 수업에 강의해주셨던 교수님인데 또 우리 과를 나왔던 선배 너무 든든했어. 그리고 또 약간 아무래도 최신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 토의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수호님 오빠는요? 부심 어떻게 좀? 박연아 교수님 했는데 아, 그래서 강연실이었구나. 나는 UX UI 쪽이었으니까 좀 사용자 조사하고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자기한테 도움이 어, 되는 교수님을 맞아. 찾아오는 게 되게 중요해. 네. 학문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플러스 뭔가 본인이랑 궁합이 또 잘 맞는 맞아. 교수님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본인 성향이랑 잘 맞는 부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 너무 좋은 것만 얘기했나? 나쁜 것도 딱 한 가지씩만 얘기할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장점으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좀 랩실이 없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한 분야를 맞아, 파는 맞아. 그런 랩실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이나 혹은 교수님께 줄 수 있는 조언의 깊이가 좀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혼자 약간 고군분투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맞아. 네, 이게 뭐 도와줄 수 있는 선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랩실을 하면은 보통 그런 데는 뭐 AR 랩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 가면은 아, 어떤 식으로 실험 세팅하면 되고 뭐 이런 걸 선배들이 그냥 바로 알려주니까 좀 내가 좀 시행착오 겪어야 되는 부분들을 확실히 좀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래도 랩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랩실은 뭐 몇 시 출근해서 몇 시 퇴근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 거의 맞아. 회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좀 이외에 다른 뭐 활동도 좀 해볼 수 있었던 맞아, 것 같고 맞아. 뭐 인턴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또 장점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승훈이는 뭐 아쉬웠던 거 없어? 이제 뭐 약간 자유방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우리는 뭔가
알려주는 뭐 알아서 다 찾아가지고 맞아. 아름아름 막 타대학원도 가고 막 맞아. 이렇게 해서 그래. 본인이 되게 열심히. 그래서 약간 잘 모르는 사람이면 돌아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게 또 자유가 있으니까 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근데 자유가 많은 만큼 정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솔직히 나는 지금 우리 컨텐츠로 만든 거 이거 내가 1학기 때 알았으면 나 맞아. 훨씬 알차게 다닐 수 있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저도 그래요. 그런 걸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다 맞아요. 보니까. 네. 우리 학교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 것도 참고하고 또 나름 또 여러 가지 컨택을 해서 맞아. 잘 전략을 세워보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진짜 완전 마지막으로 ROI라고 하더라? 투자 대비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학원이라는 건 당연히 등록금이 들어가잖아. 그 투자 대비해서 얻는 게 있었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뽑아 먹었다. 네, 그리고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이후에 뭐 취업을 해서 뭐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보통 뭐 고민하시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한 20대 후반쯤에 직장 생활 좀 하시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 이제 한참 좀 돈을 벌고 연봉을 막 올릴 수 있는 시기에 그 2년이란 시간을 그 수입을 다 포기를 하고 맞아. 대학원에만 전념하고 그 이후에 이게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아닌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을 많이 포기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좀 사람에 따라서는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연봉을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그 나이대가. 그래서 그런 부분 잘 고민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인이가 20대 후반에 들어갔던 거지. 네. 저도 전 27에 이제 진학을 했었는데 그래서 살짝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해요. 사실 27부터 29까지 그치. 그때 이제 만약에 일을 했으면. 바짝 했으면 그 사이에 이직해가지고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은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해서 올리는 퍼센티지보다 제가 어쨌든 대학원 졸업하고 뭐 리서치도 할 줄 알고 이제 기획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 있는 연봉 수준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나도 학교 다닐 때는 빨리 때려치우고 이런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투자 대비 훨씬 더 많은 이제 그거를 거둘 수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으니까 나의 몸값이 올라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 승우님 또 졸업하면서 포지션도 맞아. 확 바뀌었잖아. 그래서 뭐 어쨌든 나는 베팅을 한 거긴 한데 잘 맞춰가지고 근데 사실 뭐 대학원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뒤에 그렇게 힘을 더 받는 것 같아요. 그 생활을 얼마큼 열심히 하고 맞아. 포트폴리오 잘 채워가느냐가 그 이후에 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일을 되게 오래 했잖아. 솔직히 한 10년 하면 누구나 매너리즘이 오고 누구나 우물을 파고 있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학원이라는 데 새로운 교육을 받으면은 확장되고 전환되는 게 있어. 근데 물론 그 기간 동안 내가 실제로 벌 수 있는 그 수익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절대 100% 병행은 못해. 나는 근데 원래 학교 다니면서 일할 생각이었는데 그거 한 2학기까지는 일을 하다가 3, 4학기 때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거의 안 하다시피 했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실제로 버는 돈은 분명히 좀 손해보는 게 있지만 돈 주고도 못 사는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추천해주고 싶어. 어느 학교든 사실 꼭 우리 학교 아니라도 좋은 맞아. 계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대학원 때 했던 것들도 다 얘기 또 하니까 또 새록새록 생각나는 추억 얘기하는 거 같고 그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재밌었고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게 좀 미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그때 열심히 한 거 좋았지. 그런 진짜. 기억만 남는 것 같아요. 그때 힘들었는데. 진짜 끝. 대박나게. 네. 감사합니다.